이슈 토크입니다. 부산 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이용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판로 개척 등 행정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의 사회적 기업 이용 실태와 현행 지원 제도 등을 짚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 개선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 시민재단의 변상준 사무총장, 부산광역시의회 제대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 하면 시장 경제와는 달리 이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이제 관련 정책이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사회적 경제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에 2003년 시작될 때 좀 많이 활성화되다가 조금 침체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서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 경제를 키우겠다는 게 국정과제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도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부산시 내 102개, 네.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97개, 마을 기업 73개, 협동조합 705개, 사회적 협동조합 26개, 자활기업 76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당한 수준인가요? 서울에 비해서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네. 강력시도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예, 이 사회적 경제 실질적인 이제 주체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들 하는데요. 좀 이런 사회적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중간 형태로 일단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를 하고요. 네. 지금 현재 구성원의 참여를 해가지고 국가 시장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또 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 기업, 그다음에 자활 기업 등 주로 이제 취약계층,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크게 공헌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사회적 기업의 고용인 60%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제 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좀 100대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의지를 좀 갖고 중요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면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나요? 일단 선진사례에서는 사회적 경제, 즉 사회적 기업이 출발하게 된 계기가 시장 실패와 그다음에 정부 실패를 보완하는 작용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저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게 사회적 배제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자 계층에 대한 소외, 그리고 실업, 그리고 빈곤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 보완하는 체제로서 사회적 경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설립되다 보니까 정부 실패에 대한 것도 보완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나치게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정부의 어떤 보조금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계층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완화하고 일하면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경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분야가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현재 공공서비스 천편일률적인 어떤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삼고 2017년 10월에 이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이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일단 조례 제정이 있을 건데요. 현재 2009년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에 있었고, 네. 좀 최근에 또 조례가 몇 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우리 고대영 의원님이랑 그다음에 김혜린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부산시 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우리 또 김강모 의원님하고 이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또 제가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같은 거는 이제 부산시나 공공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우선 구매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고, 네. 그
부산시 출자 출연 기관 25군데에 관해서 이제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또 그 결과를 경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부산광역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좀 의지를 갖고 하려는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사회적 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권장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좀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요? 실제로는 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네.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 이상씩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 범위 내라고 되어 있어 네. 5%가 안 되게 보통 보면 한 1%, 2% 정도 출자 출연 기관들이 그 정도 구매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수준이 좀 아직 많이 미흡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그 사회적 기업 제품이 사무총장님이 보시기에 좀 경쟁력이 시중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의 출발점이 애국 선진 사례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애국의 사회적 경제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은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공공 영역에서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적 영역에서는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같은 영역 겹치지 않는 분야에 이제 이 사회적 경제가 진출하게 되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조금 출발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기업의 형태가 사적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적 영역은 이미 경쟁으로 키우지 왔던 그렇죠. 회사고 이 사회적 기업은 국가의 공공의 어떤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경쟁력이 현재까지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었고 또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 보조금에 의탁하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이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면 끊기게 됩니다. 네네. 끊기다 보니까 그거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우리 이제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있었는데 네네. 가보니까 옛날 같지 않게 제품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기 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좀 반가운 변화네요. 네. 사회적 경제가 서구에서 탄생해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개념인 만큼 해외에선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노동 인구의 11%가 사회적 경제에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그 캐나다 케벡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매출이 케벡주 전체 GDP의 8%를 차지할 정도로 좀 급격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경제 기업 고용 비중은 아직 1%를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네. 특히 저 미국의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대였거든요. 네네. 중공업 지대였는데 그 중공업 지대가 그 침체되면서 그 두 개의 대학과 한 개의 병원이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노동조합을 통한 그 지역 퍼스트 운동을 해가지고 좀 그 지역 클리브랜드 지역 전체가 다 함께 살아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이룬 지역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어떤 제품들, 서비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재활용품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 금정구에 에코 언니아라고 해가지고 그 뭐 폐천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거를 재활용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로 현재 보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영세합니다. 현재 그 1인 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뭐 그냥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즈라든지 이런 뭐 귀걸이, 목걸이 같은 어떤 액세서리 종류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어떤 영세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떤 규모가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탄생을 해가지고 부산시의 어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동력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뭐 이용하는 퍼센테이지가 5%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공구매가 우리 부산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공공구매 비율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1.96%밖에 전체 구매비율의 사회적 경제 제품의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전년도는 2%대였는데 1.96% 떨어졌다는 거고, 네. 특히 뭐 부산광역시도 떨어지고 16개 구군에서도 떨어지고 출자 출연 기관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럴까 보면은 그분들한테 직접 사회적 경제 부산 네트워크가 경실련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왜 그러면 구매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첫째가 제품 종류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싸다. 다른 가격에 비해서 비싸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구매 담당자가 순환보직입니다. 계속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이 정보가 부족하다. 어디서 파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좀 교육도 시키고 공공구매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도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와 그다음에 제품 종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들이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거니까요. 네. 왜 정부에서도 이제 100대 국정과제로 삼은 네. 만큼 좀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좀 강제적으로 많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조금 더 제품 질도 좋아지고 가격 경쟁력도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써주면 당연히 취약계층이나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이득은 분명히 오겠지만은 문제는 현재 그런 제품을 그 업체에서 그런 공공기관에서 그 제품 쓰는 업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업체들도 어찌 보면 하나의 개인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개인 기업들이 만약에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 제품 우선으로 쓰다 보면 그분들도 어차피 부산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사회적 기업 자체가 고용 효과가 일반 기업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좀 더 우리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는 노력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변상중 사무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어떤 제품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그 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좀 어떤 좀 사기업에 맞먹는 그런 서비스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혹시 사회적 경제의 좀 성장을 방해하거나 또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뭐 이런 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내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사회적 경제에 있는 우리나라 지역 분야가 너무 사적 영역하고 경쟁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경제 분야가 사적 영역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이 자기들만의 어떤 특화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역할을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 기반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도 자립 기반을 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 보조가 끝나고 나면은 거의 도산 내지 그냥 축소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공공구매만의 확대를 요구할 게 아닙니다.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서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워낙 영시하기 때문에 공공구매 확대를 좀 해서 지원해 주는 건 필요하지만은 이 이후에는 사적 영역에도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제품을 사적 영역에서도 살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그런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적 기업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갖다 사면은 좀 세제상의 혜택, 어떤 인센티브라도 그렇죠. 주는 그런 방안을 국가에서 좀 강구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에서 조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유명한 온라인 매체몰에서 네.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다루기로 확정을 했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물론 대기업 총수님께서 평소에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는지 네. 그 온라인몰에 사회적 경제 부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해주고 사회적 경제 비용을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도 그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다 같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좀 내외 문제점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뭐 사회적 경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하고 포용 국가의 또 중요한 한 축입니다. 네. 그 우리 어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느꼈던 그 공동체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가치를 미래지향적으로 펼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적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지역 기반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좀 나서 주셔야 됩니다. 네. 민간에 계신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의식도 같이 동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뒷받침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뭐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어느 한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었으면 네. 사람들이 다 대형마트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형마트에 몰리면 일단 거기서 물건을 싸게 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일단 최저 가격제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나서 그 주변 상권이 다 시장이라든지 조그마한 골목 상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가가지고 이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다시 올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가격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것은 맞지만은 예. 우리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조금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또 물건이 물론 좋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예. 물건이 좀 어떤 대형 회사의 제품을 조금 따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전체 공동체 삶을 위해서는 골고루 이렇게 좀 소비를 해주는 게 아마 우리 또 지역 상권과 우리 사회적 경제가 조금 더 협심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제가 뭐 문제점을 여쭤봤는데 두 분께서 방안까지 다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에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 의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사회 경제 분야의 한 10% 정도를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나 공공구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자기가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10% 정도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 사회적 경제 분야의 물건을 사자라는 이런 운동이라도 전개한다 그러면은 지역사회 내 사회적 경제가 엄청나게 활력화될 거고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이익만으로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 시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선택해 주는 시대가 저는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노력이 다 같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도 사회적 기금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회적 기금 육성 운영과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네네. 우리 부산시에도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그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이 산업 구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변화가 되어 있어서 그 활용도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 기금들을 이제 사회 투자 기금으로成立을 해가지고 네. 이 기금들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고 영세한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대신에 우리가 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또 이래 뭐 스페인에 가면 FC 바르셀로나 이런 협동조합처럼 네. 좀 이렇게 우리가 좋은 아이템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자본이 없어서 정말 어떤 그 시민들이 원해도 어떤 자본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시설들을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네. 이 기업을 가지고 부산시의 어떤 조그마한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네.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네. 지금 지역의 상권에 계시는 그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지역 상권이 죽어서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좀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생하고 예. 다시 한번 재생할 수 있는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번성한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의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경제 기업 자체에서도 좀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